네, 안녕하세요. 서로일기입니다. 오늘은 이제 원래 살면서 자랑을 절대 하면 안 된다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특별히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절대 자랑을 해서 안 되는 것 중 하나가, 집을 샀을 때 그것을 말하지 않는 것인데, 이게 사실 자신에게 보면 성과이기도 한데, 개인적으로 정보를 노출하는 관점에서 순기능보다는 역기능, 안 좋은 기능이 훨씬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집을 샀다는 사실을 자랑하는 순간에 사람들은 그것을 단순한 개인적인 성취로 받아들이지 않는데, 이유는 집이 이제 한국 사회에서 더 이상 뭔가 주거 개념보다는 계급과 자산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렇고 엄청난 상대적인 박탈감을 유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집을 샀다고 말하는 순간 상대는 축하보다 먼저 계산을 시작을 하는데, 일단 뭐 어디 지역에 있는 집을 산 것인가, 그리고 시가가 얼마짜리인가, 그러면 이 사람이 돈을 얼마나 모았고 대출은 얼마나 받을 수 있고 현금은 또 얼마나 있을까, 그리고 부모님 도움을 받았을까라는 등등 각자마다 이제 소설들을 쓰면서 그 사람의 상황을 유추하기도 하고 또 질문을 합니다. 유도신문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질문들은 겉으로는 관심인 척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신의 재정 상태를 평가하는 위한 탐문이기도 하고, 집을 샀다는 사실은 뭔가 축하의 대상이 아니라 재산을 공개하는 선언에 가깝다고 하면, 그리고 또 재산을 공개한 사람은 반드시 뭔가 좀 크거나 작거나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결국에 이제 일단 한국 사회에서 뭔가 관계를 은근하게 훼손하는 것이 자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랑하는 순간 관계의 균형이 깨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인간관계라는 게 생각보다 정교한 균형 위에 놓여 있습니다. 비슷한 수준의 소득이나 비슷한 삶의 어떤 단계를 밟아나가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비슷한 불안감이 있을 때 관계가 편안해지거든요. 물론 사실 이런 재산과 관련해서 누군가의 상황과 자랑을 정말 축하해주고 뭐 별 생각이 안 들 수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도 물론 저는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분명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이제 집을 샀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순간에 이 균형 자체가 무너지게 되고, 처음에는 모두가 야, 대단하다, 뭐 잘했다, 뭐 정말 열심히 살았구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지만, 그 말이 사실 오래 가진 않습니다. 상대의 마음속에는 이미 비교가 시작되기 때문인데, 그러면서 이 은근한 미묘한 거리감이 생기고, 이전에는 뭐 아무렇지 않게 나누던 대화가 어색해지기 시작해요. 그렇게 상대는 당신 앞에서 자신의 불안과 불만 또 실패를 쉽게 말하지 못하게 되고, 관계가 조심스러워지고 솔직함이 사라져요. 보이지 않는 질투와 열등감이 쌓이면서 사람이 이제 자신의 실패보다 타인의 성공에 더 예민하다는 것을 생각을 해본다면, 특히 집이라는 게 노력만으로 살 수 없는 그런 영역이라는 인식이 또 강하고, 실제로 이제 돈을 모아보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이 집을 매수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대단한 일이거든요. 그렇게 그 사람에 대한 질투는 쉽게 분노로 또 변할 수 있고, 이 모든 변화가 조용히 이제 수면 아래에서 조용히 일어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자랑한 본인만 모르는데, 집을 샀다고 말하면 거의 반드시 따라오는 질문이 또 있어요. 부모님이 뭐 좀 도와주셨냐? 뭐 이런 질문들은 단순한 호기심이라기보다는 이 말의 진짜 의미는 너의 성취를 온전히 인정해줄 수 없다라는 것인데, 부모님의 도움을 받았다고 하면 뭐 역시 금수저였구만 그런 생각을 하고, 만약에 부모님 도움을 안 받았다고 하면은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라는 의심을 하면서, 어느 쪽이든 그 이제 집을 샀다고 하는 사람은 온전히 존중받지 못합니다. 그렇게 집을 샀다는 것을 말하는 순간에 정말 설명해야 하는 입장이 되고, 항상 성취를 증명해야 하고 정당성을 방어해야 합니다. 정말 귀찮은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진짜 성취라면 설명할 필요가 없어야 하지만 집이라는 게 또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특히 회사에서 집을 샀다는 사실을 알리는 순간 사람들은 당신을 이렇게 인식하기 시작하는데, 돈의 여유가 있는 사람일 거고 비상시에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손해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명확해지죠. 갑작스러운 돈 이야기를 하거나 투자를 권유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보증을 요청하기도 하고
공동 투자를 제안합니다. 넌 집도 있는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그렇게 자랑은 단순한 정보의 공유가 아니라 기대치를 올리는 행위라고 하면 기대치는 반드시 요구로 바뀌고 그 요구를 거절하는 순간 관계는 금이 갑니다. 집을 샀다는 사실을 가장 조심해야 할 대상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인 것 같은데, 그렇게 가까운 사람일수록 비교는 더 날카로워지고 감정은 더 깊어집니다. 친구는 또 자신의 인생과 비교하게 되면서, 또 형제는 부모의 지원을 떠올리기도 하고, 친척이 있으면 집안 내 서열을 또 재정렬합니다. 특히 경제적인 격차가 있는 관계에서는 집을 자랑하는 게 사실상 관계의 파괴 버튼일 수 있다는 거죠. 겉으로는 뭐 아무 일도 없는 척 하는데 마음속에서는 이미 서열이 생겼고 감정이 틀어지고 있는 거죠. 특히 회사에서 집을 샀다고 자랑하는 것은 정말 경솔할 수 있습니다. 뭐랄까, 이제 회사는 사실 내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는지, 얼마나 더 쓸 수 있는지를 계산하고 이제 간을 보는 집단인데, 집을 샀다는 말은 회사에서 뭐 이런 직원이 대출이 있기 때문에 쉽게 그만두지 못할 거다, 그렇게 고정비가 커지니까 쉽게 못 그만둔다는 판단을 하고 집을 샀으니까 안정감이 또 생기니까 이 리스크를 떠넘겨도 된다, 그렇게 거의 약점을 공개하는 거에 가깝습니다. 또 아이러니하게 집을 샀다는 사실이 이제 협상력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기도 하는데, 이 사람은 급여가 조금 적어도 버틸 수 있겠다라는 생각과 이직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당장 돈이 또 급하니까 어쩔 수 없이 회사에 다녀야 하는 뭐 그런 추측을 할 수가 있겠죠. 또 집을 샀다는 말이 안정 대신에 유연성을 잃은 거라고 또 스스로에게 선언하는 것과 같은데, 이 회사 집단에서는 연봉 인상이나 직무 변경이나 야근을 거절하거나 이직을 할 수 있는 카드가 모두 쓰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동료와의 관계도 미묘하게 변하는데, 회사 동료는 친구가 절대 아니라면 그들은 항상 비교 대상입니다. 집을 샀다는 순간에 당신이 잘 나가는 사람일 수 있고 부모의 지원을 받은 사람인 것과 이미 뭔가 안정된 사람이라는 인식이 질투와 거리감을 느끼게 하고, 뒤에서 도는 이제 평은 쟤는 뭐 집도 있는데 왜 저래, 뭐 이런 말들이나, 특히 집을 못 산 동료나 전세나 월세를 전전하면서 사는 동료와의 관계는 이유로 같이 예전 같을 수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굉장히 능글맞은 사람들도 있는데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요? 라고 하면서 야근이나 출장이나 뭐 성과 압박 등 모든 요구 앞에 이 말을 붙입니다. 또 회사 입장에서 볼 때는 집 있는 직원은 당장 나가긴 힘든 사람으로 인식을 하고, 집 없는 직원은 이동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차이가 미묘하지만 또 현실적이라서 구조조정이나 인원 조정이나 평가 시즌에서 회사는 저항 가능성이 낮은 쪽을 선택하면서 불이익을 줄 수가 있고, 집을 샀다는 말은 나는 웬만하면 어떤 이제 불이익을 받고서라도 남겠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니까, 어쩌면 집을 샀다고 말하는 것이 사람들은 보통 이제 안정됐겠네라는 생각을 하지만 사실 다들 아시다시피 현실은 또 정반대입니다. 수억 원의 대출이 생기는 거니까 20-30년의 뭐 상환이나 또 금리 변동 리스크와 집값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만 하락 가능성도 아예 없진 않거든요. 그렇게 유지비나 세금이나 수리비 등 집을 샀다는 순간에 인생의 자유도가 오히려 줄어들고, 그럼에도 자랑을 계속하면 사람들은 당신을 안정된 사람이나 여유 있는 사람으로 인식을 하는데, 이 오해는 위험하죠. 자랑이라는 것이 결국 고립을 시키는 거고, 처음에는 기분이 좋고 인정받은 느낌이 잠깐 들 수는 있고 또 성공한 것 같은 착각이 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진짜 고민을 말할 사람이 줄어들고 경제적인 불안을 털어놓기가 어렵고 실패하면 더 창피해지죠. 자랑이라는 게 누군가와 유대감을 형성하면서 관계를 넓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 공감의 범위를 좁힌다는 거고, 사람들이 더 이상 자랑하는 사람을 같은 편으로 느끼지는 않는 것 같아요. 사실 생각을 해보면 진짜 부자일수록 말을 안 하죠. 그렇게 또 흥미로운 사실이 있는데, 진짜 자산가일수록 집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뭐 말해봐야 이득이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다는 거죠. 인간관계의 비용을 정확히 계산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자신의 삶을 딱히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반대로 집을 샀다는 사실을 유독 말하고 싶은 사람은
보통 이제 불안한 상태에 있는데 확인받고 싶기도 하고 인정도 받고 싶고 그런 욕구가 크고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이 확신이 필요한 상태라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자랑이라는 게 불안을 결코 해소하지 못하고요. 오히려 새로운 불안을 만들어내는 데에 더 가깝습니다. 결론적으로 누구에게나 집은 필요하긴 한데 결국 집이라는 게 인생을 지켜주는 방패이지 과시용 깃발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집은 뭐 자랑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닌 것도 생각해 볼 만한 것 같고 결국 인간으로 살아가려면 비바람을 막기 위해서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 삶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 사는 거고 자랑이라는 게 순간의 만족을 줍니다. 그런데 그 대가는 관계의 균열이나 기대의 증가나 고립일 수도 있고 집을 샀다면 그냥 조용하게 살아가는 게 맞고요. 진짜 안정은 남이 알아봐 주는 게 아니라 남이 몰라도 이제 괜찮은 상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